예를 들어서 뭐 알파카 치킨이라고 하면은 나라면은 알파카 치킨 가맹점주를 상권별로 직접 찾아갈 것 같아요. 만나서 그 만족도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 저랑 또 친한 한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최근 구글 같은 경우도 12만 명을 정년 퇴직을 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은행들도 엄청난 퇴직률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자영업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치킨집 권리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18년 동안 자영업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또 한 대표님과 최근에 또 저녁 때마다 한컨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사당도 갔었고 이수도 갔었고 뭐 북촌, 익선동 뭐 최근에 갔던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그런 상권의 변화와 그 다음 또 계속 창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대화를 풀어보려고 이 시간에 가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되게 한 10군데 이상 갔던 것 같네요. 또 그 지역의 맛집들도 한 번씩 다 가봤고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상권이 다 살았어요. 작년에 조금 이렇게 돌아다닐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공실이 많았다라면 확실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된 이후에 익선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익선동에 공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공실이 거기다 찾더라고 또 다시. 가는 데마다 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네. 상권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또 창업에 대한 욕심도 확확 들지 않았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구조조정해서 이제 인원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근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자영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영업 쪽에 가장 큰 이슈는 모든 사람들이 채용이 너무 힘들다, 사람이 안 구해진다 또 이슈가 있어서 근데 또 창업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사실 이제 사람의 인력이 적게 쓰이는 자동화 매장이나 아니면 소수 인원.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자기 혼자서만 하는 작은 소규모 창업을 하는 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열고 닫고는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긴 한데 가장 큰 문제가 요새 결국 채용 문제이지 않나. 확실히 사람 구하는 게 가장 큰 인력 문제이다. 그리고 이게 저 생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저희 어쨌든 크게 작게 혹은 뭐 유명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고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으로 보면은 뭐 역시나 인력을 힘을 적게 받는 그런 매장들이 뭐 일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편집 구하는데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많이 지원해요? 프리랜서라서 그런가? 집에서 자택근무라서 그런 거. 요즘에 자택근무 프리랜서 히치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택에서 그렇게 약간 조용히 사는 분이 13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저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다양성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힘든 일 별로 이제 아니 비슷하게 봤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진짜 창업에 대한 목표나 자기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아닌 이상 좀 힘들죠. 그러니까 요새 뭐 최저임금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하나 고깃집에서 일하나 물론 뭐 업무 강도가 높은 곳들이 조금 임금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 돈 안 받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 돈 안 받고 차라리 그냥 좀 더 편한 일, 시간 많이 낼 수 있는 일을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직도 그게 1등인가? 장래희망이 유튜버?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게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뭔가 아니 유튜브 엄청 얽매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촬영할 때 맨날 또 뭘 찍어야 될지 고민해가지고 막 어렵게 찍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또 궁금한 게 제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이나 나는 뭐 매출 얼마에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뭐 어디를 엑시트해가지고 내가 장사 진짜 잘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업장 하나 대박 나가지고 막 인터뷰하시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진짜 저렇게 버나? 진짜 저러나? 라는 생각들과 의심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회사를 해보면서 물론 우리도 매출이야 나오지만 나가는 지출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뭐 인건비, 뭐 특히 그런 거 안 빼는 사람들 많아. 뭐 부가세.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환상을 주는 것 같아.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나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50이 있는데 20, 30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7, 80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SNS나 뭐 이런 영상 혹은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 분명히 좋은 사례들도 있을 텐데 뭐 안 좋은 사례들은 그래도 여러 차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뭐 좋은 사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거나 이런 거를 공유를 안 하려는 경향도 있을 거고 근데 안 됐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뭔가 스스로
서로 위안도 하고 아니면 뭔가 또 알려서 좀 자기 상처를 조금 치료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뭐 거두절미하고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어디 되게 상당히 작년에 확장 속도가 빨랐던 그런 데서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는 포스트 식자재 원자재 값이 뭐 25%다라고 해서 오픈을 해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50% 이상. 난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물론 이제 가맹점주의 역량에 따라서 코스트나 원가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얘네가 광고했던 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아니 본사에다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벌써 오픈했는데 어떻게 하니? 사실 그렇긴 해요. 완벽한 을마인드 개쩔더라고 보니까. 복장이 뒤집어질 일 아닌가? 그렇죠. 복장이 뒤집어질 일이죠. 왜냐하면 실제 수익에서 코스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인건비랑 식자재 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인스타나 뭐 어디 이제 뭐 요새 뭐 랜딩 페이지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와 관련된 광고들이 스폰서 광고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데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건데 보면은 뭐 죄다 뭐 1억 매출은 기본 뭐 매출 얼마 달성 식자재 비율이 얼마고 순이익이 뭐 1억을 팔아서 뭐 3천 4천이 남는다고 하고 뭐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나 그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에 이제 뭔가 표기는 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아닌 그냥 사적으로 노출하는 광고에 대한 규격은 원칙이 없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장은 부가세 전을 얘기하거나 꼭 부가세 전이 맞다 후가 맞다는 아니지만 양식이 공통되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1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50개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면은 상위 3개 매장 2개, 3개만 제일 잘 되는 곳. 잘 되는 곳에 극적인 사례만 들어주고 근데 사실 누가 광고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초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둘 다 문제인 것 같아. 매출이 높다라고 해서 수익이 높은 건 아닐 거고 투자 비용도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관건인데 아시겠지만 가맹 개설비와 관련된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비용들도 결국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서 어디서 막 듣고 보고 이제 들은 얘기인데 PC방 뭐 100평 이상 오픈할 시 뭐 에어컨 지원 뭐 이런 거 써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오씨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 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딘가에 녹여져 있어서 자기 돈으로 결국 사는 건데 뭔가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판촉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앞으로도 안 잡힐 거잖아. 계속.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잡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잡아야 돼.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정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검증, 팩트 체크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매출도 사실 충분히 허위로 조작도 가능하단 네, 말이에요. 가능하죠. 최근에 제가 조작 한번 당해봤잖아요. 전화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 규격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뭔가 광고를 하는 규격도. 근데 소비자들이 뭔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가맹 공개도 이제 그 정보나 브리핑을 할 때 상위 3개 매장을 얘기했다라면 하위 3개 매장도 공유를 해서 어쨌든 강제로 오픈을 시키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수익 구조를 어쨌든 공개를 하거나 표현을 할 때도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누구는 세전인지 세후인지 누구는 이제 본인의 인건비는 또 뭐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고 일하는 사람의 식자재 코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재고를 포함했을 때 식자재, 그러니까 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재고를 파악해서 한 건지 물론 얼마든지 조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이 원칙이 없이 지금은 완전 프리하게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팩트인지 체크도 잘 안 해. 본사 털어서 뭐 매출 다 보여주라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극소수인 거고 내가 보니까 또 그런 분들 피곤하면은 뭐 또 여러 이유로 그냥 거절해버리면 그냥 끝이야 보니까. 너무 지금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아니 왜냐면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에 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거든요. 또 창업한다면 대출도 나오잖아요. 창업한다고 하면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외식업 쪽은 영업을 하고 부가세가 발생을 해야 이제 그때 신고나 이런 데서 아니 뭐 그래도 창업 전에도 뭐 주류 대출도 해주고 주류 대출도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들은 되게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더라고. 왜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아니 이거 이자 없이 이 돈을 준다고? 근데 결국 이제 들어가는 그 매입하는 술값에 결국 이제 몇 년 동안 계약을 한 거에 대한 거기 이자가 녹아 들어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외식업자들 말고 다른 분들이 보면은 초기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 돈을 준다라는 그 메리트를 상당히 크게 느끼시더라고. 근데 이거는 보통 소규모들은 대출이 높지 않아요. 뭐 그래봤자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진짜 막 메이저 유명한 브랜드들이 뭐 진짜 한 1억 내외로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그거를 또 메리트로 사람들한테 그렇죠. 광고 효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는 브랜드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에 대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본사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싸게 팔고 가성비가 좋고 고객 만족도가 뛰어나고 하면은 줄을 서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면은 또 그 다른 분들은 아 이게 되게 잘 되나 보다. 실제로 잘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조금 정확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어떤 브랜드들 간에 가맹 본사가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알파카 치킨이라고 하면은 나라면은 알파카 치킨 가맹점주를 상권별로 직접 찾아갈 것 같아요. 만나서 그 만족도를 한번,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가서 물어보는 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쨌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작은 자영업자분들이 시작을 하는 가운데서는 본사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영업사원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리고 근데 또 나쁜 면만 바라보지 말고 되게 잘 될 것 같은 매장도 한 3군데 정도 찾아가 보고 안 되는 매장도 3군데 찾아가 보고 계속 부탁드리는 거지. 뭐 당연히 싫어하겠지. 누군지도 모르고 뭐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좀 본인의 사정과 이런 것들을 알려서 장단을 조금 나열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고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게 좀 핵심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방법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일반적인 론으로 직영점이 많은 브랜드인지 체크해라. 뭐 예를 들면은 직영이 하나고 다 가맹이야. 뭐 이런 데도 근데 현재 요새는 직영 하나 없이 가맹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근데 사실 이게 가맹법상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1년 이상에 대한 사업자 영업에 대한 게 증빙이 되고 소명이 되고 나서 가맹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또 자꾸 뭐 미뤄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컨설팅을 해준 가게가 사실 잘 돼서 그게 이제 가맹으로, 그럼 사실 그 첫 번째 가게는 본인 가게가 아니지. 근데 뭐 너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사실 퇴직금 다 투자해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동산도 좀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들과 누구 소수의 그쪽의 입장만 듣고 뭔가 결정을 쉽게 해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된 분들도 소수는 있겠지만 신중한 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매가도 알아보지 않고 전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의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전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해요. 일부러 더 알아보고 더 체크하고 분명히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래 좋은가 보다 일단 사자 그래 주식 망하고 막. 이제 정보 약자, 사회적 약자라기보다 이제 정보적으로 약한 사람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더라. 보통 모르는 분들은 막 창업 자체를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요. 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얘기도 해보고 나눠봐야 되지. 뭐 창업박람회 막 킨텍스다, 뭐 엑스코다 이런 데 가셔서 그냥 한두 명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 좋은 커뮤니티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도 되게 그거 괜찮더라고. 신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하고 비용이 이 정도로 걸리고 뭐 얼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달아주고 도와주더라고요. 창업하는데 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최근에 이제 퇴직 대란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용감한 분들이 어쨌든 뭐냐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막 백종원 씨한테도 그렇고 막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DM 보내고 막 진짜 막 진실되게 마음 보내서 하면은 막 도움 주시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상권에 뭐 이런 음식점을 한번 차려보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최근에 우리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찾아가지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누가 잘났다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좀 머리를 맞대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